사하고 축은 동짓달, 섣달. 이렇게 음력으로 11월, 12월, 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음력 1월, 섣달 다음에 1월이죠. 그죠? 정월. 보통 1월에 그냥 정월로 표시하죠. 그죠? 정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지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봐서는 목화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인자로서 크게 쪼갤 수 있고. 중간에 이제 토는 뭐냐면, 토는 이 계절의 어떤 여름의 계절 끝에 가을로 넘겨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이제 뭐냐면 이걸 꼭 하나의 계절로 보시기보다는 자연의 운동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란다. 자, 보면 나무가 자란다. 여름에 나무가 어떻게 해요? 화창하게 펼쳐지죠. 그 다음에 더 펼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깜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자연이 이때에 늦여름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날씨가 푹푹 찌지요. 이 푹푹 찌는 기운에 뭐가 자란다? 오곡백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익어간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양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밖으로 더 튀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려가 있다고 막 더 이상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는 어떻게 돼요? 도로 이제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입 넓은 놈부터 떨어져요. 잎이 좁은 놈 전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을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잎 떨어지고 열매가 이제 뭐예요? 점점점 그 자리에 매물러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인자를 하나의 봄, 여름에도 넣을 수 없고 가을, 겨울에 넣을 수도 없어서 중간에 계절의 그 중매자로서 그 토라고 하는 들어감으로써 뭐가 나오냐면 오행이 나와요. 오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행이 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봐서 어떤 만물이 펼쳐지고 닫히는 것을 좀 큰 단위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큰 단위로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놈을 우리가 음양 들어보셨죠? 음양. 음양 우리 태극기 보면은 태극기 안에 보면 그 올챙이 두 마리 나오죠, 그죠? 요새 올챙이 두 마리가 막 노래가 막 나오죠, 그죠? 거기 한 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 헤엄치다, 그죠? 이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그죠? 그 꼬불꼬불이 이 음양운동과 비슷해요, 이렇게 꼬불꼬불. 좌우로 흔드는 거, 위아래로 흔드는 거, 이렇게 음양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튀어나가고 들어오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게 이제 음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봐서 봄, 여름에서 이 중간 계절쯤이 뭐라고요? 양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양운동이 활발해지는 구간.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어떤 운동이냐? 음운동이 활발해진다. 음운동이 활발해지는 구간으로서 양운동과 음운동.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쪼개니까, 오르다가 벌어지는 게 있고, 그죠? 오르다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오므리고, 떨어지고 오므려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쪼개니까 이렇게 5개의 어떤 운동으로 쪼개지더라는 거죠. 이 양운동, 음운동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생각할 없고, 바로 뭐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 만물이 펼쳐져서 활동하는 것이 양이고, 양운동이고, 그 다음에 뭐가요? 만물이 수그려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엎드리는 상태. 밤이 되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쉬게 되죠, 그죠? 그게 음운동이다, 이거죠. 자, 이걸 확장시키고 조금 더 확장시키니까 뭐가 되더라? 자, 이걸 이제 12개로 쪼갤 수 있더라, 이거죠. 12개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보는 순간은 전부 다, 아이고, 또 머리 아픈 거 배운다. 근데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보통 눈빛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여기까지는, 이거는 만만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만만한데, 이거 보니까, 이 괜히 또 수업 들어왔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휴대폰 시계 보고 막,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자,
음력으로 그 정월, 2월, 3월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지적인 기운으로 인묘진이다. 인묘진. 자, 인묘진 요 세 달을 끊어서 뭐라고요? 봄에 속한다. 봄은 아시죠, 또 우리가 자, 이건 봄인데, 자, 봄의 봄의 아주 첫째의 기운, 그 다음에 봄이 좀 무르익어가는 기운, 그 다음에 뭡니까? 만춘. 봄이 아주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꽃피는 춘 3월, 춘 3월. 꽃피는 춘 3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사이에는 뭐예요? 쭉 솟아오르는 운동을 주로 하다가, 음력 정월 2월에는, 그죠? 음력 정월 달이면 양력 2월 달쯤 되는데, 그때 가면 벌써 뭡니까? 볕이 좀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이 막 쑥들이 막 고개를 막 들고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삐지고 올라오다가, 요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오르는 운동과 벌어지는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피는 춘삼월 돼요. 그래서 춘삼월도, 봄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있고,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로서 쪼개어 놓았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춘삼월 하면 이걸 전체를 묶어서 춘삼월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부터 바로, 조금 방정맞은, 이 꽃나무들은 바로 이때부터 바로 막 꽃핍니다. 막. 그런 꽃 있죠? 그 개나리 한번 봐보세요. 개나리.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냥 바로 그냥 꽃부터 막, 싹 나기도 전에, 싹도 안 난 것이 그냥 꽃부터 바로 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봄을 뭐라고 세 개로 쪼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또 뭡니까? 눈치만 빠르면 알겠죠, 그죠? 눈치만 조금 빠르면 뭐, 여름은 몇 개겠다? 여름도 세 개다, 이거예요. 여름도 세 개. 그래서 뭐, 여름 세 개가 뭐냐? 초여름.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뒤에는 늦여름일 거고. 그럼 중간 여름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여름, 한여름, 뭐, 늦여름. 이렇게, 여름도 뭐라고요? 음력 4, 5, 6월에 기운에 응해가지고 표현되더라. 자, 그 다음 뭐, 자동 공부가 됩니다. 자동 공부. 대충, 눈치만 빠르면, 가을도 뭐라고요? 가을도, 뭐가요? 세 개다. 음력으로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간지 표현으로는 신월, 6월, 수술이다. 원숭이 달, 닭달, 개달이다. 닭달, 개달.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자하고, 축이, 이제, 그죠? 그래서 11월, 12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뭐라고요? 자동으로, 겨울이 되겠죠, 그죠? 거의 뭐, 천재 수준입니다. 수가 따라서 이렇게, 뭐 벌써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이렇게 남들한테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이런 공부하느냐 하면 뭐, 보면 한참 잡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별것 아니죠, 그죠? 별것 아닌 걸 문자로 써놓고, 빽빽하게 쓰면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 줄 알아요. 근데, 종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빽빽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펼쳐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운동은 뭐냐, 자연의 운동을 갖다 어떻게 해놨다고 문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옛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가 나오기 전에, 문자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자연이 있었다, 이거 자연. 대자연. 그래서 이 대자연을 보고, 대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니까, 하루에는 뭐가 있고요. 해가 이렇게 쭉 떠올랐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쭉 지더라, 이거예요. 지고 나니까 계속 지는 줄 알았는데, 또 뭐라고요? 또 뜨고요. 또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그걸 보니까, 이게 크게 쪼개면은, 음양 운동이다, 이게. 그래서 음양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어떤 것이 온다고요? 이 계절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쪼개져 있더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렇게 쭉 오르는 운동하고, 옆으로 좀 이렇게 착 벌어지는 운동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보자. 이게, 목이요, 화요다. 비슷하게 서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이긴 한데, 뭐라고요? 운동 방향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분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섬세하게, 이제, 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여름도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이게 주로 이제 절과 절의 어떤 간격을, 그 기도 있죠. 절기할 때 기도 있죠. 그죠? 예, 절과 기가 대체로 약 보름 상간에, 예, 절에서 기로, 기에서 절로 이렇게 넘어가요. 예, 절에서 절까지는 약 한 달이 되겠죠. 예, 약 31일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절기와 절기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예, 완벽하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운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뭐라고요? 이게 범의 기상은 물러가고 토끼의 기상으로 가더라. 예, 이게 자, 이 서서히 바뀐다는 뜻을 잘 이해를 제가 해드립니다. 해가 저녁에 지는데 간지 표현으로는 뭐냐면 해지는 시간이 보통 그 술시가 몇 시예요? 5시에서 7시죠. 그죠?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가 이제 술시가 되는데, 자, 이 신에서 유시로 넘어갈 때, 5시에서 7시 사이로 넘어갈 때 보면 해가 어떻게 져요? 갑자기 팍 져요. 안 그러면 서서히 지죠. 예, 서서히 지지만, 그러나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고 말더라, 해가. 그죠? 해가 지고 말죠? 예, 그때 요 구간에서, 예, 이때부터 뭐냐면은, 탁 우리가 TV 프로그램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 9시 뉴스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예, 닭이 놀다가 개가 노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닭의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해가 서서히 저무는 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가 안녕 하면서 물러가죠. 예. 그죠? 그렇게 자연의 기운이 결국 이 구간에서는 결국은 해가 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하고 묘하고 어느 날 절기가 딱 바뀌었다 해서 그날부터 바로 뭐냐면은 범이 토끼로 노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토끼달로, 토끼의 기운을 따라서 모든 것이 막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요 구간 중에 서서히 어떻게 해요? 범의 기운을 닮은 것들이 토끼의 기운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참 좀 묘하죠, 그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오르던 놈이 도로 수그리는 운동하죠, 그죠? 예, 또 도로 수그리는 운동을 하는데 요때 이 여름이 되면 저 나무에 보면 매미들이 막 매달려가 맴 하죠. 예, 맴 하는데 가을이 뭡니까? 가을이 찾아왔다가 엎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삼복들이다 말이에요. 삼복. 석삼자에 엎드릴 복자예요. 삼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추 지난 경일날을 계산해서 그 앞으로 20일이 초복이고, 그러니까 이 가을이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제 내가 가을로 넘겨가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덥다 이거예요. 막 매미는 더 시끄럽고, 그래 할 수 없이 가을이 고개 숙인다 이게. 그래서 이게 초복이다. 그 다음에 그 뒤 열흘이 중복이죠, 그죠? 예, 중복이 되면 또 이제 또 고생하는 식구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입추를 지내고 우리가 이제 말복이 오죠, 말복. 예. 말복 때도 입추가 가을이라고 우리가 절기로서는 가을이 됐죠. 근데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그죠? 그래서 말복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막 그때 막 입추 지내고 난 데도 매미 더 시끄럽다니까요. 막 완전히 막 죽자 사자 오늘 입추 지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입추가 지내고 이제 쭉 한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돼가니까 이상하게 매미가 한두 마리씩 소리를 멈추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매미는 온데간데 없다 이게.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죠? 매미 소리가 싹 사라지죠. 예?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매미가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가 바로 현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떻다고요? 어떤 계절이나 기온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딱 중간중간에 큰 어떤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난 어떤 날짜하고 이 간지 표현하고도 약간의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그 달이라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이 달의 초나 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죠? 똑같은 우리가 유시라고 하면은 5시에서 7시 사이인데, 그러면 5시하고 7시 때의 해의 위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절기의 초에 난 사람하고 또 절기의 말에 난 사람하고는 조금씩 또 적용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편의상 이 정도로만 구분해도 그 사람의 삶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12단계로 12지지로 12지지가 되는 거죠. 그죠? 12지지로 달의 배속을 해놓고, 또 하루도 어떻게 해요? 하루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약 12단계로 쪼개니까 그 단계 정도로서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운동, 기운이 대체로 표현되더라는 거죠. 더 쪼갤 수도 있겠죠, 그죠? 더 많이 더 정밀하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만 쪼개도 다른 것들과 차별해서 분석해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통상 이 정도로 분석하고,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제 어떤 운명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저걸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양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12지지 정도로 쪼개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쥐달에 태어났다면 뭔가 이게 쥐달의 기상, 쥐달의 기상과 뭔가 연관되어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쥐달이라고 하니까 찌만 생각하죠. 찌만요, 그죠? 쥐만 생각하지 말고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겨울의 가운데쯤 되죠, 그죠? 이 겨울의 가운데에 동지달이라고 하는 이 계절 때 뭐가 있기 때문에, 동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절이 있고 기가 있으면은 기가 이제 동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5월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하지가 있어요. 하지 아시죠? 낮이 제일 길고 제일 길고 밤이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특성이 있겠구나. 도대체 뭘까? 이제 이걸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또 어떤 재주가 많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기상으로 우리가 쭉 나갈 때,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제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전에, 이 자라고 하는 달이 동지달이죠, 그죠? 자, 동지는 뭡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해가 어떻게 돼요? 동지가 제일 해가 짧고, 그죠? 밤이 길죠? 그러니까 동지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에 양기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일양이라고 해요. 일양. 자, 일양. 그래서 양기가 이제는 뭐냐면 해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하는구나. 양기가 올라오는구나.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천재 클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섣달은 뭐겠다? 해가 좀 더 길어지니까. 1 다음에는 뭐예요? 1 다음 숫자가 뭐예요? 숫자 뭐예요? 2. 그죠? 이게 2양이다, 2양. 쉽죠? 그 다음 거는요. 이제는 해가 더 길어졌으니까. 3. 그 다음에 4, 그죠? 양기가 뭐예요? 이제, 이 춘분을 지나면서부터 확연하게 밤낮의 길이에서 이제 낮의 길이가 확연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때 사양이고, 그 다음에 진에 이르면은 4 다음에 5, 그죠? 그 다음에 6, 그죠? 거의 천재 클럽입니다. 이제 요 다음이 문제라, 이제 이 다음이.
예, 이 다음에 문제인데, 요까지가 뭘, 네, 양기가 하나하나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그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은 눈치 빠르다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예, 이것도 알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지를 지나면서부터는 뭐가 길어져요, 이제? 하지가 제일 낮이 길다가, 이제 뭐 하지 지나면서 밤이 조금씩 길어지죠. 낮이 짧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양이 일어난다, 음이 일어난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 여기 바로 이름이다,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음력 6월이 되면서 이제, 밤길이 더 일어나니까 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음이 얼마? 2. 예. 그 다음은 자동빵으로? 예, 3. 예. 자동으로 4. 예. 그 다음에 5. 6. 자, 이 해가 이제 유금이다. 유금의 단계라는 것은 음기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음기가 가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로 치면은 해시가 어떻게 돼요? 해시에 해가 떠 있어요, 져 있어요? 해가 지잖아요, 그죠? 해시가 몇 시냐면은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란 말이죠.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막 불 밝히고 우리가 이 현대사회처럼 도시 환경이 아니라면 이때 예, 그죠? 누워 잘 시간이죠, 그죠? 누워 잘 시간이고 천지가 어떻게 돼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죠? 예. 해는 지고 어두운데 예? 그 노래 가사에 그죠, 그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천지가 어두워져서 음기가 가득 메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요 4시가 몇 시냐면은 오전 9시에서 11시고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그죠? 사이 5시가 되죠, 그죠? 요때 뭐냐면 이제 음기가 조금씩 일어나고 양기가 가득 펼쳐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요? 정오죠, 그죠? 야, 자, 정오는 뭐예요?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완벽하게 예, 그렇죠. 만물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이 돼요. 그림자가. 그죠? 머리 꼭지 위에서 조명을 넣으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죠? 그림자가 음일 것 같다. 햇빛 받는 곳이 음일 것 같다. 그림자 음이겠죠, 그죠? 그림자가 가장 적어지는 시간. 그때가 뭐냐면 양이 육양에 이루어졌을 때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발을 들어야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 발 밑에서 이제 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오를 넘기면서부터요, 정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뭐예요? 자의 이러면은 자를 뭐라고? 자는 자정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자시의 그 중간이다. 그 자정의 기운에 이르러서 뭐라고요? 이제 해는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뜨죠? 밤 12시 넘어서면은 지구 반대편에 해가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양기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의 일양, 오의 이름.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이제는 천재클럽, 이 2양, 3양, 4양, 5양, 6양까지만 딱 세면 되는 거죠. 7양 나오면 이건 꽝이 되는 거죠. 그 정오자정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예, 뭔가 기운이, 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면 오늘 감을 잡으셔도 되고, 아, 우리가 예, 생활로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런 데 있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오늘 이제 욕심을 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달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